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의 강론을 정책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회보험 그러면 5대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나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정책학적 분석을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정책 분석의 틀 해서 보통 산출 분석을 중심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인가,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가, 누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냐를 가지고 길버트와 스펙트 또는 길버트와 테레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부터 하나하나 공식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국민연금 제도가 나와 있는데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즈로 정기적인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이런 그 시스템을 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보험료 등에 의해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사고 발생 시 주어지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문장을 너무 길다 보니까 논지가 그려졌습니다만은 어쨌든 미리 보험료 등으로 재정을 미리 마련해놨다가 이 말은 적립방식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미리 재원을 마련해 놓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재정을 이용해서 어떠한 소득의 불안정 등을 막아주는 해결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연금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연금제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후의 생활보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령연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수명이 늘어나고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것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 옛날에는 일본 그랬지만 이제는 일본을 넘어서는 속도로 우리가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또 앞으로 7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진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노령 세대의 이 생활 안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를 가지고 고민하는 결과 결국에 젊어서 미리 재원을 조달해서 만약 정리해 놨다가 나이가 든 후 이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만든 하나의 사회 안전망을 연금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번 그리고 3번에 있는 것처럼 모두 노인 부양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 인구 수의 증가와 노인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 그리고 노인 부양 문제의 곤란 이런 등을 가지고 결국에 연금 제도의 출발은 노인 세대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시작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보면 노령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연금도 있고 또 유족연금도 있고 반환일시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왜 등장했을까? 이것은 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종래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외의 사회적 위험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연금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일단 노령연금만이 연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연금도 사망 시에 가족들에 대한 유족연금도 연금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금의 기본 원칙과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연금의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이 2번 거기 보면 1번과 2번이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개념 여러분 수준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1번에 보시면 연금제도는 보편적 적용을 위해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실은 사회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지요. 가난해질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빈곤으로 시달리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등등 위험 발생이 낮은 사람들은 소위 연금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인 연금에 가입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 위험의 공동본산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실적으로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법이라고 하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모든 국민이 잘 살든 못 살든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든 낮든 간에 관련 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보편적 적용을 위해 이 말을 딸로 바꾼다면 도덕적 해이를 막거나 아니면 역선택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발동해서 모든 국민을 강제 가입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해서 국가가 중앙정부가 단독 또는 독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거기 뭐 둘째 줄에 보시면 사회보험이 가지는 위험분산의 효과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사회보험은 국가가 법이라고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강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연금급여의 수준에 대한 결정은 형평성과 적절성은 문제지만 연금 수혜자의 실질적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이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적절성이 반영돼야 된다. 그걸 좀 더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하기 위한 형평성과 적절성을 같이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3번에 나와 있는데 연금제도는 연금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고소득, 맞으면 고소득이죠. 거기 보면 고소득, 고부담, 저소득, 저부담으로 하되 고소득, 저급여, 그리고 저소득, 고급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적절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말은 뭐냐면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고부담, 고소득 고부담은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지만 고소득 저급여 이 말은 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받고 그에 비해서 더 저소득자는 저급여 소득이 적으니까 저소득자는 저부담, 소득이 적으니까 보험료를 낮게 내야 하지만 저소득 고급여 이 말은 낮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조금 내지만 급여는 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후하게 줌으로써 소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이 나누어진 이 간격을 좀 더 좁히거나 아니면 각도를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저소득자의 고부담, 고소득자의 고부담, 저소득자의 저부담 방식과 고소득자의 저급여, 저소득자의 고급여 방식으로 구조가 채택돼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좋고 4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연금제도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적용 범위는 강제적이죠.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법률을 이용해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저 수준의 소득권에 대응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소득 보장의 개념을 다 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 공평성도 고려하지만 사회적 적절성 또는 사회적 적합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욕구조사 없는 이 말은 자산조사가 없는 이 말도 됩니다. 욕구조사가 없는 권리로서 지급된다. 왜냐하면 내가 보험료로 나의 미래의 재원을 적립해놨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욕구조사나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6번 중요 표시하시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이런 연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예견된 욕구에 기초를 합니다. 예견된 욕구, 추정된 욕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국민은 언젠가는 늙을 것이고 언젠가는 무슨 장애에 대해 직면할 것이고 언젠가는 사망함으로써 가족들의 생활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이미 거의 확실하다고 할 정도로 예측되는, 예견되는, 추정되는 위험입니다. 때문에 증명된 욕구에 반영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험에 가입할 때,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자의 신분을 가지게 될 때 그 이미 예견되고 있는 너도 죽을 거지, 너도 장애를 갖게 된다고, 너도 언젠가는 죽음으로써 가족의 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견하고 그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된 욕구가 아니라 예견된 또는 추정된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8번에 보시면 사적 연금과는 달리 사회보험기금은 충분한 기금 조성의 적립 방식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민간보험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할 정도, 1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의 정확한 금액의 적립을 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이자를 붙여서 타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보험에서 연금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정확한 또는 충분한 이런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성이나 또는 충분성을 가지고 온다면
예측 가능성이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충분할 정도로 필요한 것은 민간보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언제까지나 충분히란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고 그다음에 연금보험의 재원은 자조적인 기여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 연금급여를 미리 정립해놨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용한다는 자조적인 기여 원리에 바탕을 둔다.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여연금도 있고 무기여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민연금은 또는 아니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직영연금은 기여연금이죠. 물론 무기여연금으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의 소위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여연금이기 때문에 9번에 그렇게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금제도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좀 B급이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제도의 유형. 연금제도의 유형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거기 보면 사회부조식 연금이 있습니다. 사회부조식 연금입니다. 사회부조식 그리고 사회보험식 그리고 사회수당식 식으로 이렇게 연금으로 3개 나올 수가 있는데 사회부조식은 무기여, 기여와는 기여가 없어도 이 말입니다. 설사 기여가 있었다도 상관없고 기여가 없어도 그럼 기여와는 관계없이 설사 기여가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극빈층 노인세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되 조세를 재원으로 운용하는 연금은 바로 사회부조식 연금이 되겠어. 여기 등이라고 했지요. 이런 사회부조식 연금으로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사회부조식으로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무기여연금이죠. 장애인연금은 바로 이 사회부조식 연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보험식은 기여를 기본 전제로 합니다. 기여. 소위 사회보험식 연금은 기여, 즉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조사와는 관계없 비자산조사. 그죠? 기여와 그리고 비자산조사에 관계없이 자산조사에 관계없이 그리고 일정 조건 여기 보면은 극빈층 노인 세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여에서 이 특정 사고 발생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보험료를 사회보장성 조세죠.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보험식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사회보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 즉 120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사고, 나이가 들었다든지 노령 아니면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주소득원이 사망을 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때문에 사회보험의 급여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전제에 기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률로 정하고 있는 특정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된 재원은 조세도 있지만은 주된 재원은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가는 국민연금과 4대 직영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수당식은
사회수당식은 기여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자산조사도 할 필요 없이, 자산조사도 할 필요 없이 이 사회수당식 연금에는 일정 조건 구비자를 대상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수당식 연금이 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아니면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보면 사회수당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현재 거기는 그게 아니라 극빈층이라고 경제적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노인이나 경제적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때문에 거기는 사회부조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회수당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식과 국민연금, 직영연금, 그리고 사회부조식,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해서 문장 읽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연금제도의 분류에서 연금제도의 유형이 나와 있지요. 이제는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기여의 여부를 가지고 기여연금과 무기여연금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만 우리가 적었죠. 지금 이것처럼 기여연금에는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을 가지고 기여연금을 옆에다가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고, 기여와는 관계없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무기여연금으로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다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소득 연계 유무에서 정액연금과 정액연금과 그리고 소득 비례 연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징수하되,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물론 정비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적절성을 고려해서 정비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례해서 급여를 타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액연금이 아니라 우리는 소득 비례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정액연금이 있다고 한다면 뭘 할까? 현재 우리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2018년도 기준 25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죠. 25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차감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정액연금처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2018년도 25만 원으로, 지금 현재 기초연금에 대한 개편을 좀 더 서두르겠다 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 좀 더 30만 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정액연금의 금액을 높이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정액연금을 굳이 찾는다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찾아보시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은 소득 비례연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확정 급여식 연금과 확정 기여식 연금이 있는데, 우리는 보험료를 낼 때 정해진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에 비례상수가 1.2로 되어 있는데, 그 1.2가 확정되는 것은 2028년도입니다. 2028년도까지는 1.2가 될 때까지 매년 0.015%씩 이 비율을 줄여나가면서 2028년 1.2가 될 때까지 줄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는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 연동식 기여입니다. 연동식 기여. 그러다 보니까 연동식 기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정 기여식이라고 하지 않고 확정 급여식 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서는 확정 급여식과 확정 기여식이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오면 밑에 현 시점으로 볼 적에 여러분들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다면 얼마를 탈 수 있습니다 해서 실선으로 이렇게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간에 우리는 확정 급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적립방식과 부가방식과 수정적립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정적립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방식, 부가방식, 수정적립방식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그것도 적어보겠어요. 거기 보면 재정운용방식, 연금의 재정운용방식, 연금의 재정 운용 방식을 보면, 여기에는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과 그리고 수정 적립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적립 방식은 나의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을 가지고 현재 생활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미래 생활을 위하여 세이브를 하는 거죠. 현재 생활을 위하여 소비를 하고 미래 생활을 위하여 세이브하는 방식.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적립이죠. 세이브가 되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여기는 세대 내 재분배 효과가 크다. 또는 세대 내 재분배 의미를 갖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 많은 소득을 가지고 소비도 많이 하지만 미래를 위한 저축도 많이 할 겁니다. 아니면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어떤 세대는 소비에다가 초점을 두는 데 비해서 어떤 세대는 세이브에 초점을 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세대 내 재분배 그리고 같은 세대끼리 나눠 갖는 겁니다. 사회적 적절성을 고려해서 나눠 갖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 간 공평성의 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대 간 공평성. 이 적립 방식을 거기 보시면 적립 방식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지만은 이 장기적 재정 추계 능력, 장기적 재정 추계 능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쌓아놓기만 한다면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보통 조금씩이라도 인상되어 가는 것이 보통인데 그냥 옛날 돈의 가치를 가지고 쌓아놓기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재 이 적립된 돈을 보다 키울 수 있는 보다 많은 금액이나 보다 높은 가치로 키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적립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수하게 되면 투기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기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 그러면 이 적립 방식은 인플레이션 대책이 미흡하다. 상대적으로 볼 적에 부가 방식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가치 상승을 같이 이끌어가는데 좀 한계가 있다 해서 인플레이션 대책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립 방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적립 방식은 당연히 권리죠. 내 권리를 내가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내 돈 세이브 해놨다가 내가 쓰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권리 확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적립 방식이에요. 마냥 우리말로 구어처럼 나면 내 돈 내가 모아놨다가 내가 쓴다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부가 방식은 여기는 나의 소득을 가지고 현재 내 생활에 대해서 소비를 하고 그리고 현 노인세대 생계비로 일부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가 방식입니다. 때문에 여기 보면 현재 나의 생활을 위한 소비 그리고 여기도 현재 노인 세대를 위한 생활비를 내가 번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준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대책이 무엇냐는 거죠. 나의 미래에 대한 대책이 뭐다? 그 대책은 미래 세대가 책임져 준다는 거죠. 미래 세대가. 맞으면 현재 내가 근로세대라면 아직 어린애들이 내가 만약에 노인 세대가 됐다면 아직은 젊은 현재 근로세대가 책임져 준다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부가 방식이에요. 그 때문에 이것은 세대 간 재분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직설적으로 한다면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부양, 노인부양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부가 방식이 되겠어요. 이 부가 방식은 도입과 동시에 즉각 시행, 및 완전 지불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다음 달부터 부가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시행하겠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달부터 근로세대, 현재 직장에 다니는 근로세대의 소득에서 원천징수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바로 노인세대의 통장으로 입금시켜버리면 됩니다. 도입과 동시에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연금으로서 노인세대가 받는 연금이 바로 그냥 그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완전 지불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 왜냐하면 바로 같은 시점에 근로세대의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된 근로세대의 소득의 일부를 노인세대가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인구학적 변동에 취약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가 그렇지. 우리는 물론 적립방식, 그런 수정 적립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경우에 열심히 젊은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일부는 내 생활을 쓰고 일부는 띄어서 노인 세대의 연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봤더니 나의 미래를 내가 늙었을 적에 은퇴했을 때 나의 미래를 책임져줄 젊은 애들이 안 태어났다. 그렇다면 내가 나이가 들었을 적에 내 통장에 입금될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에게 아이고 저 다음 달부터는 좀 지금까지 드렸던 것보다는 좀 줄여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미래가 준비되지 않아요. 젊은 애들이 안 태어나서 저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별도로 개인별로 또한 저의 미래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앞으로 노인분들에게 드릴 돈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갈등은 자명한 사실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가 방식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정 적립 방식이라는 것은 적립 방식인데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수정 적립 방식인데 이 수정 적립 방식은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냐면 수정 적립 방식은 초기에는 쓰지요. 3번 수정 적립 방식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는 초기에는 저부담 고급여로 하다가 점차 진행이 되면서 아직 마감에는 후기라고 하시겠 점차 되면서 부담은 증해가고 급여는 감소시키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보면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으로 하는데 기본연금액 처음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에는 기본연금액 계산 공식의 비례상수가 2.4였고 소득 대체율 60%였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볼 적에 그 40년 동안에 평균 소득 금액의 60%를 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2.4에서 2.1로, 1.8로, 1.5로 줄어들면서 현재 1.2로 줄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것은 앞으로 2028년도부터는 이제는 평균 소득 금액의 40%를 연금으로 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높아지니까 부담액은 보험료는 자꾸 높아지면서 준다는 돈은 소리 소문 없이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줄어가고 있는 거지. 여기 처음에는 2.4였다가 1.2로 비례상수가 이렇게 줄어가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바로 이런 과정이 바로 수정 적립 방식이에요. 초기에는 조금 내도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민 가입을 독려하다가 점차 가면서 소리 소문 없이 보험료는 자꾸 높여가면서 증액제, 맞으면 부담은 들여가면서 준다는 돈은 자꾸 줄여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립 방식은 적립 방식인데 원칙적 적립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정 적립 방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연금제도는 거기 기여연금에 기여연금을 우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연금을 배우기 때는 기여연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거기 국민이란 말이 빠져 있지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기여연금이고 소득비례연금이고 확정급여식 연금이고 수정적립 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거기 보면 당연히 노인 인구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노인 부양의식의 상대적 약화, 또 그런가 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위험의 증대로 그래서 장애연금도 등장하고 또 그런가 하면 노령연금도 유족연금도 등장한 거거든요. 본래는 국민연금의 출발은 영국에서 1908년에 생겼던 노령연금으로 또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있었던 1889년에 노령 폐질연금의 개념처럼 이렇게 우리의 연금 시스템은 본래는 노인 대상의 노후생활 안정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사회적 위험의 증대로 인해서 다른 연금도 많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기능으로 소득보장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또 연금급여의 실질 가치 보장. 자, 이것이 뭐예요? 이거 바로 페이지 넘어간 첫째 줄에 있는 것을 바로 인플레이션 대책 마련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볼 적에 정치학적으로 볼 적에 국민연금제도의 연역을 정리해 보시면 국민연금법은 본래는 국민연금법이 만든 것은 1973년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해서 유신치하에서 처음으로 국가관리의 연금제도가 마련이 됩니다. 법으로는 국민복지연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법률만 제정되었다 뿐이지 시행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73년도부터 국가 개입이 국가 주도하에 연금이 만들어졌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6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폐지되고 국민연금법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1988년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시행은 안 됐다. 실질적으로 된 것은 86년에 국민연금법 제정 그리고 88년에 그리고 국민연금 시행으로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1986년에는 두 가지 법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되고 똑같이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뭐 1998년이지요. 1998년에 전국민 연금 시대가 도래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국민연금법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법제론에서 좀 더 자세히 상세히 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국민연금에서 바라보는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보죠. 법을 통한 정책으로 이렇게 보면은 국민연금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죠. 거기 오면 세 가지로 예시가 아니라 등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사회적 위험을 이렇게 세 가지로 들고 있고 그리고 관장은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가입 대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가입 대상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예외로서는 예외 6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 별정우체국 직원이라든지 바로 이러한
4대 직역연금 가입자들은 이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대상이 아니라 각각 직역연금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18세 이상이면서 사전 직설적으로 나면 55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연금 수급권자가 된 소위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특수직종 근로자와 같은 경우는 이미 연금 수급권자로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예외도 6종류가 있다. 그다음에 무엇을 준다? 급여를 뭘로 제공을 한다? 급여는 당연히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소득보장제도 아니겠습니까? 또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걸로써 노령연금, 노령에 대해서 노령연금, 장애에 대해서 장애연금,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유족연금이 있고, 그리고 반환일시금이 있지 않습니까? 반환일시금. 자, 이렇게 급여에는 4가지의 급여가 공식적으로 잡혀 있고, 그 외에도 노령연금에서 파생된 분할연금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유족연금에서 파생된 사망일시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연금에는, 국민연금 급여에는 이렇게 4개의 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여기는 공공재원으로 운영하지요.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되 소위 국가지원금 일부를 지원할 때는 조세와, 이건 조세지.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에서 사회보장성 조세, 그냥 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해서 소위 사업장,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와 같은 경우에는 노사준등분담에서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가 기여금으로 4.5,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금으로 4.5%를 이렇게 해서 기준소득월액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타 지역가입자나 의무가입자나 의무계속가입자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단독 부담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은 누가 관리, 전달의 의무를 누가 할 것인가 할 때에 당연히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 분석의 틀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할당, 급여, 재원, 전달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자, 교재를 보실까요? 거기 보면 가입 대상으로 해서 할당만 가지고 적을 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그런데 법제로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18세 미만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18세 미만도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60세 이상도 가입 가능합니다. 60세 이상도 의무계속 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6가지가 나와 있지요. 또 가입자의 종류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계속 가입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딜리버리가 먼저 국민연금공단 나와 있고, 그리고 급여, 소위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3개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4개의 급여를 준다 해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금액 계산 방식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학적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걸 그대로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법제론을 공부하실 적에 법 조문에 이런 문장들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반복 숙달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대 사회보험 중에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국민연금 정책만 하나 가지고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이 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